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자유일보의 김원재 성인권센터장의 칼럼이 실려 있는데 이게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요즘 단일화 관련해서인데요,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의 교두보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젊은 분의 예상이기 때문에 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났다. 모두 예상을 깨고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차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주 전만 해도 최대 20%까지 차이가 벌어졌었다. 과히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결과다. 이 기적은 단연코 예상을 뛰어넘는 김문수의 활약 덕분일 것이다. 과거부터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행보를 걸어왔기에 김문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 마음을 움직였으리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한 수치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아 단일화를 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준석을 싫어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문수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대로 이준석과 단일화를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최근 KBS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를 진행했을 경우 이준석 지지자의 대부분이 이탈해 단일화 효과가 거의 없는 것과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준석 지지층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싫다는 이유로, 그리고 반패미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단순히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반패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김문수를 지지할 이유가 없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일화를 진행한다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재명에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문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김문수는 이준석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건너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즉, 이준석 지지자들이 김문수를 찍을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30 이준석 지지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여가부 폐지와 같은 반패미 이슈다. 그렇게 다른 후보들과 달리 반패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준석을 지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준석 지지자들이 건너올 수 있는 교두보는 무엇일까? 당연하게도 반패미 정책이다. 김문수가 2030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패미 이슈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해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래야 단일화했을 때 이준석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김문수로 그대로 김문수에게 올 것이다.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김문수가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 이렇게 김원재 성인권센터장, 성인권센터장이니까 이제 반패미 이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잘 알고 추이를 보고 있죠. 이게 이준석 지지자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반패미,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하는 반패미. 페미니스트가 옳지 않다는 주로 2030의 남성들의 지지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흡수해야지 이준석 지지자가 단일화했을 때 넘어오지, 순전히 반패미 때문에 이준석 지지했는데 다른 건 이준석 지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준석 지지했는데 그거를 안 해? 그럼 나 지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는요 이미 반패미에 대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분 얘기는 효과적으로 이제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게 강조하라, 이런 얘기겠죠. 김원재 성인권센터장.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같은 보수 우파들은요 거의 다 반패미 정책을 좋아해요. 페미니스트라는 거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대부분. 근데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반패미 이슈에 젖어 있다.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이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전면에 좀 내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표를 단일화할 때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거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단일화 안 해도 흡수할 수 있어요. 반패미 정책을 강력하게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한테 김문수가 반패미 정책을 이준석만큼 한다는 거를 알리면, 그럼 이준석 지지할 리 없지. 단일화 안 해도. 이준석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파들은 원래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면 배신의 낙인이 찍혔고 부정선거를 부인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배반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반하고 국힘당을 찢어발기고 보수를 능멸하고 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 극우라고 프레임으로 몰았기 때문에 보수들은 이준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어정쩡한 보수들 중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준석을 좋아한 게 왜 그러냐면 얘는 그거 가지고 강력하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를 말하자면 선점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반페미하면 이준석이 대표적인 줄 알아요. 이준석보다는 전광훈 목사가 훨씬 더 많이 싸웠고요. 반페미는요. 기독교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적이에요. 단일화가 되든 단일화가 안 되든 이준석을 지지했던 표를 김문수 후보가 몰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도 살짝 지적했지만 처음에요. 이준석과 단일화해서 단일화 효과가 거의 없는 것과 같다는 조사도 결과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준석과 단일화하면 아이 안 할래. 그런 새끼하고 그런 시모노 새끼하고 있지. 국힘당 그래서 안 돼. 맨날 배신자들을 나중에 끌어안고 그럼 또 배신한다 두고 봐라. 이렇게 해서 아예 안 나. 표 안 해. 투표 안 해. 이런 표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 효과로 기대하는 표도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어서 크게 이준석 지지율이 뭐 6% 7% 많게는 10%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온전히 플러스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은 마이너스 이쪽에서 부서지고 그게 와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저 쬐끔 이익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석에 힘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주변에서들 많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이준석의 이슈를 김문수 후보가 평소 소신이 반패미니까 그거 이번에도 군 가산점 그거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잖아요. 이재명이가 토론회 때 공격하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일정 부분 아니 5%의 그건 조금 크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라에 대한 봉사한 걸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반패미하고 군대 가산점 이런 게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반패미도 그렇게 얘기한 적 많아요. 김문수 태생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 단일화 해든 안 해든 이준석의 표를 흡수하면 단일화 안 했을 경우에 그걸 반패미를 흡수해버리면요. 이준석은 진짜 빈 껍데기가 돼요. 단일화 안 하고 표를 만약에 얻었어. 지금의 여론조사는 10% 나온다고 그래. 들떠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들떠가지고 단일화 안 하고 땡깡 부렸어. 그런데 막상 투표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예 많습니다. 제3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실제 투표하니까 별로 안 나오는 거. 그러면은 선거비 보전 못 받습니다. 수상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 했을 경우도 여기서 지적한 대로 이준석을 지지했던 표를 온전히 얻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반패미의 강력한 전략을 쓰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자, 이준석과 명태균의 단일화 통화가 파장이 일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준석이 명태균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몇 달 전에 한 게 아니라 최근에 한 게 드러났어요. 자, 이것 때문에 엊그저께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이제 전화도 안 받을 거다 그런데 이 명태균 관련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단일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털어놨어요. 하얏트 호텔에서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이준석이가 마친 뒤 기자들과 이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 기자가 문명수인가 누군가 서울의 기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얘는 뭐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1일 날 며칠 전이죠. 21일 날 명태균 씨와 통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특검했죠. 왜냐면 이건 알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리발 내밀면 이제 선거법에 걸리고 골치 아파지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고요. 내용이 기억 안 납니다. 아주 이렇게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때 또 기자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그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해요. 준석이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만 그리고 뭐 명태균 씨한테 조언을 들을 위치는 아니다. 단일화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만 단일화 얘기를 답변을 한 건 뭡니까? 기자가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끔해서 내가 그 명태균 씨한테 단일화 들을 위치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뭐 저는 입장 변한 거 없습니다. 이러니까 요거는 그 서울의 소리에서 명태균을 취재를 했는지 구워 삶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는요 저한테도 전화 많이 왔어요. 그렇게 아주 요상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통화한 거를 딱 잡았으면 서울의 소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이고 여기 어마어마한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준석 물었다. 단일화로 요거 통화한 거 물었다 하고서 이제 쓱 미끼를 던진 거죠. 만약 요거 오리발 내밀면 그냥 계속 터뜨리려고 하는데 이제 오리발은 못
남기고 통한 사실 인정했고요. 단일화 뭐 그러나 나는 뭐 그렇게 입장 들을 만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물었죠. 김민서희가 들고 나왔습니다. 뭐 명태균과 이준석 관계 본질이 뭐냐. 그다음에 이거 뭐 단일화 왜 하필 이 시점에 난데없이 특별한 관계 없다면서 이 중요한 때 통화했냐. 명태균의 뜻은 무엇이냐. 단일화냐. 독자 완주냐 이러면서 막 공격하고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공격거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준석이가 요즘에 나는 이제 전화 앞으로 안 받겠다는 거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냐. 저는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는데 명태균 씨가 여기 참 왜 이렇게 나서서 또 이 작업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돼서 단일화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명태균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다 자기가 정리할 테니까 이재명만 정리하게 뭐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다고들 뭐 설들이 있더라고요. 뭐 전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그런 설들이 있다고 주변에서들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명태균 씨가 바라는 거는 김문수 후보의 왜냐면 이재명이 되면 큰일 나는 건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뭐 김문수가 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준석한테 전화해서 단일화 하라고 호치를 했을 수 있죠. 근데 그거가 또 서울의 소리에 흘러나갔다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정치는 원래 이렇게 복잡한 암수들이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선거 때. 자, 그런데 홍준표가 여기서 이준석에 대해서 투표해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러고 나오니까 이 사람 왜 이러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정치 안 한다며. 하와이 갔잖아. 근데 왜 이게 또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인지 뭔지 배나발 불면서 아니 왜 이준석한테 투표하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단일화를 깨는 전략이에요. 홍준표는 그러니까 김문수가 떨어지길 바라고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 이재명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을 자꾸 띄우면 어떻게 돼?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하도록 단일화를 방해하는 전략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준석에 투표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표래요. 야, 이게 어른입니까? 단일화 방해에 불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요. 제 생각에 김문수 후보 뚝심 있게 가십시오. 연연하지 마십시오. 단일화. 아직까 막 그냥 가요.